곧 테슬라 주식의 중단기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지표인 Delivery Number가 발표됩니다. Delivery Number는 실제로 고객에게 인도된 자동차의 수인데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가 매출과 가장 가깝게 움직이는 지표이기 때문이죠. 실제 과거 1분기, 2분기를 보면 이 지표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과 변동폭이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월 2일 발표되었던 테슬라의 공식 생산량은 102,672대였고 인도수는 88,400대였는데 당시 이 딜리버리 숫자가 시장 예측치이던 77,000대를 10% 이상 상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가도 안정적인 상승세의 흐름을 이어가게 됩니다. 더욱 극적인 효과를 보여줬던 건 2분기의 딜리버리 넘버 발표였습니다. 당시는 미국 경제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봉쇄로 인하여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였고 실제로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들도 좋은 지표를 보여주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때도 오히려 전분기보다 더 늘어난 9650대의 딜리버리를 보여주며 시장 예측치였던 72000대를 크게 상회하였고 그 결과 이전보다 아주 큰 주가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발표될 3분기 딜리버리 지표가 다시 한번 테슬라의 주가의 움직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론은 벌써 다양한 힌트를 시장에 주었습니다. 먼저 배터리 데이가 시작되기 전날에도 사내 전체 매일을 통해서 지금의 판매 랠리를 이어간다면 이번 분기에 최고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지난 주말에도 신규차 인도가 잘 되었다며 팀을 칭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정보가 공개된 만큼 이번 분기 신규차 인도 숫자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수치는 약 14만 대로 이전 분기의 기대치와는 확연히 수준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수치는 14만 5천 대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14만 대 내외에서는 이런 차인도 이슈로 인한 영향보다는 다른 요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13만 5천 대 이하가 발표된다면 이는 주가 하락을 이끄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저도 테슬라 주주가 되어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 개인적으로는 14만 5천 대 이상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워낙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라 솔직히 너무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일론이 직접 이야기한 배터리 데이입니다. 제가 따로 만들었던 영상에서도 일론은 배터리 데이에서 주주들의 주가 방어를 위한 이야기가 아닌 미래의 비전을 이야기한 이유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일론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이걸 확인시켜줬습니다. 그것도 아주 시크하게 말이죠. 제 의도는 대중들이 왜 테슬라를 사야 되는지 설득하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식 파세요. 전 신경 안 쓰니. 와, 상남자 포스 느껴지시나요? 그렇다고 정말 테슬라 주식을 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같은 포드캐스트에서 이런 말도 남겼기 때문이죠. 지금 주가가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 뒤 테슬라의 가치가 더 높을 거라고 물어본다면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며칠 전 제가 만든 영상의 내용을 그대로 일론이 확인시켜줘서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뿌듯하네요. 혹시 이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영상 끝 화면 링크를 타고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뉴스는 테슬라 주가의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임직원이 본인의 기업의 주식을 개인적인 이유로 거래하는 경우도 분명 많겠지만 위치가 위치이다 보니 항상 이런 거래는 주목을 받게 됩니다. 테슬라에서는 자금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CFO가 1250주를 416달러 15센트에 매도하여 총 52만 188달러를 현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물론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CFO라는 직함이 주는 무게 때문에 간과할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유동성을 위한 자사주 매각이었는지 아니면 고평가되었다는 시그널인지는 조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듯하니 시청자분들께서는 본인의 기준으로 해석해 주셔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또 다른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사실 아주 비중 있는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명품은 언제나 디테일에 강한 법입니다. 이번 두 개의 작은 업데이트 중 첫 번째는 블루투스 연결의 우선순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차 소유주가 자동차에 같이 탔을 때 차 소유주의 휴대폰이 아닌 다른 사람의 휴대폰 음악이 차에서 흘러나오는 조금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 소유주 휴대폰 블루투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터치 스크린의 터치만으로 열리던 내부 보관함에 비밀번호 입력 기능을 추가하여서 조금 더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간단하지만 섬세함이 느껴지는 이런 업데이트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가 조금 장기적으로 만들고 있는 영상 중 하나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테슬라를 보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의 메인 테마 중 하나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곧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거시적 관점의 테슬라 영상도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꿀잼 놀이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어려운 시기지만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가시기 전에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